우리 집안이 무반 가문인데 내가 너희한테 지겠느냐? 눈을 가리고 쏘보시든가. 못하면 이 집 문서는 우리 겁니다. 이보게, 그건 억지 아니오. 사람이 어떻게 눈을 가리고? 왜 사내는 자신의 집 문서가 넘어갈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았을까요? 그리고 부엌에서 묵묵히 밥을 짓던 여인이 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화를 가로챘을까요? 자, 조선시대 어느 무반 가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집에는 제복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대로 무관을 지낸 집안이라 자존심만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활시위도 제대로 못 당기는 한량이었죠. 근데 이 집안이 참 못됐던 게 며느리 김씨 여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김씨 여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 왔다는 이유로 집안 격에 안 맞는 천덕꾸러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답니다. 에휴, 우리 가문이 어쩌다 저런 근본 없는 아이를 들였을꾼. 내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아침마다 대청마루에서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여러분, 진짜 얄밉지 않나요? 아내 김씨 여인은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며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기묘하게 빛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남편 제복이 술김에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건달들과 활쏘기 내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반 가문인데 내가 너희한테 지겠느냐? 하며 홧김에 상점 문서와 집 문서까지 몽땅 걸어버린 거죠. 아, 진짜 이 남편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 속이 다 타들어가네요. 마당에는 이미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흑사라고 불리는 아주 비열한 사내였어요. 그는 이미 제복의 실력을 알고 덫을 놓은 거였죠. 마지막 판, 점수는 비등비등했는데 흑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안합니다. 이 서방 무반 가문의 후손이라 그런지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그럼 마지막은 좀 더 재미있게 가자고. 눈을 가리고 저 관역을 마치면 내 돈 전부와 집 문서를 돌려주지. 하지만 못 마치면 자네 집은 오늘로 끝이야. 제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이 됐어요. 눈을 가리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제복은 화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죠. 이놈아,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저 천덕꾸러기 며느리 때문이야. 애군이 낀 게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아내 김씨 여인이 수건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마치 호랑이가 숲속을 걷는 듯 고요하고 묵직했죠. 김씨 여인은 남편의 손에서 활을 빼서 들었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흑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뭐라고? 저 여인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 쏴봐라. 하지만 눈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김씨 여인은 남편이 흘린 비단 안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눈을 꽁꽁 묶었죠. 시아버지는 혀를 찼습니다. 망했구나, 망했어. 저 무식한 것이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씨 여인이 활을 잡자마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활을 머리 위로 높이 들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며 공기의 흐름을 잇는 듯했죠. 쉬게?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나요? 눈을 가린 그녀의 손에서 발사된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퍽! 관역 정중앙을 정확히 관통하다 못해 관역판 자체가 두 쪽으로 쩍 갈라져 버렸습니다. 흑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주저앉아 있던 제복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눈을 가린 안악이 소리만으로 관역을 쪼개버리다니요. 김씨 여인은 천천히 안대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고수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더 쏠까요? 아니면 여기서 문서를 돌려받을까요? 흑사는 겁에 질려 문서들을 내던지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시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며느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를? 아내 김씨 여인은 멀리 하늘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왕실의 비밀 병기인 천자궁을 관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전설의 신궁이라 불리셨던 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식하다고 구박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설적인 신궁의 딸이었다니.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서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요. 방금 전 관역을 박살낸 화살의 진동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화살 한 발로 바위도 뚫을 신궁이었다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심장이 얼마나 덜컥했겠어요?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며느리 김씨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근본 없는 집안 딸이라며 멸시하던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제복 역시 부인. 당신이 정말 내 부인이 맞소 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김씨 여인은 그저 묵묵히 화를 내려놓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부가 감히 집안의 가풍을 어지럽히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안의 명예가 한낱 도박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며칠 뒤 고을 전체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씨 댁 며느리가 눈을 가리고 관역을 쪼개버렸다더라. 그 여자가 쏜 화살이 귀신을 잡는 화살이라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이 소식은 이웃 고을의 신부 고약한 탐관오리이자 무예에 미친 광인 황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황사또는 젊은 시절 활쏘기로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으나 실력보다는 편법에 능했던 자였지요. 그는 김씨 여인의 아버지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천자궁을 관리하던 신궁의 딸이라. 그렇다면 그 집에 분명 아비가 남긴 비급이나 전설의 활이 남아있겠구나. 황사또는 곧장 군관들을 이끌고 이씨 댁을 들이닥쳤습니다. 아,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시아버지는 사또의 행차에 당황해 버선발로 뛰어나갔지만 황사또의 표정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이복의 이서방,
자네 며느리가 요사스러운 술수로 내기 활쏘기판을 어지럽혔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감히 관의 허락 없이 그런 무예를 숨기고 있었다니 이는 영모의 징조가 아니더냐.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요. 황 사또의 목적은 오직 하나, 김씨 여인을 끌고 가 그녀가 알고 있을 전설의 활이나 비밀의 활쏘기 비법서를 뺏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또,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며느리는 그저 아비에게 배운 장난질을 조금 흉내낸 것뿐입니다. 하지만 황 사또는 비열하게 웃으며 김씨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억울하다면 증명해 보아라. 만약 자네 며느리가 내 부하들과의 대결에서 패한다면 내 집안은 영모죄로 몰살당할 것이요. 자네 며느리는 내 관비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제복은 무서워서 마루 밑으로 숨어버리고 시아버지는 통곡을 하는데 그때 김씨 여인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옥색 치마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안쪽에 받쳐 입은 낡은 가죽 덧옷 차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뒤 산속에서 이 옷을 입고 수련을 해왔던 것이지요. 사또, 대결에 응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긴다면 다시는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확약을 내려주십시오. 황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냐, 어디 계집의 활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구경이나 해보자. 대결 장소는 고을 뒷산의 절벽 위였습니다. 거리는 무려 300보. 일반적인 장정들도 화살이 닿기 힘든 먼 거리였지요. 게다가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황 사또의 부하 중 가장 활을 잘 쏜다는 일격이라는 사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팔로 거대한 강궁을 당겼습니다. 피웅, 화살은 바람을 뚫고 날아가 관역의 가장자리에 간신히 박혔습니다. 사또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자, 이제 네 차례다. 300보 밖의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내 집안은 오늘로 끝이다. 김씨 여인은 천천히 자신의 등 뒤에서 낡은 가죽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깎은 듯 투박하지만 기이한 무늬가 새겨진 짧은 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조선 왕실의 기밀이었던 소리궁이었습니다. 그녀가 활시위를 당기자 신기하게도 주변의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람이 그녀의 활을 감싸 안는 듯 했지요. 시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화살이 없는데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살이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빈 시위를 당기는 그녀를 보며 황 사또는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화살도 없이 무엇을 쏜단 말이냐. 하지만 김씨 여인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길을 만듭니다. 핑. 시위가 튕기는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기가 응축되더니 보이지 않는 투명한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일격이 쏜 화살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죠. 콰광. 300보 밖의 관역이 맞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발하듯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거대한 바위까지 금이 가며 무너져 내렸지요. 황 사또는 의자에서 고꾸라졌고 군관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김씨 여인은 차갑게 식은 활을 어루만지며 황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화살은 사또의 관자놀이를 스치게 할까요? 황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습니다. 살려다오. 내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으마. 어서 가자, 어서. 사또 일행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망가자 산 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넋이 나간 듯 김씨 여인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보물을 몰라보고 돌덩이라 불렀구나. 가문을 살린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천대받던 내 며느리였어. 시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며 며느리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오직 진심 어린 참회만이 남은 것이지요. 하지만 김씨 여인은 그런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지어야지요.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반전 아닌가요? 하지만 김씨 여인이 왜 그토록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왕실에서 쫓겨나야 했던 진짜 슬픈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씨 여인의 집안에는 어떤 비극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황 사또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고 나니 산 정상에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만이 가득했지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고 오열하고 있었고, 마루 밑에 숨어있던 남편 제복이는 뒤늦게 달려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가문이 평화를 찾은 것 같죠? 하지만 김씨 여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대단한 신궁의 딸이 정체를 숨기고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날 밤, 김씨 여인은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 앉아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 아버지는 단순히 화살을 잘 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하의 밀명을 받아 소리만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소리공 부대를 양성하시던 대장이셨지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10여 년 전 궁궐 내의 권력 싸움에 휘말린 김씨 여인의 아버지는 반역의 누명을 쓰게 되었답니다. 적들은 아버지가 가진 소리공의 비급을 탐내어 온 가족을 몰살하려 했죠. 아버지는 어린 김씨 여인의 손에 낡은 활 하나를 쥐어주며 불타는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가서 살아라. 내 재주를 절대 세상에 알리지 마라. 내가 활을 잡는 순간 너는 다시 죽음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김씨 여인이 평생 부엌대기처럼 바보처럼 구박을 견디며 살았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댁의 구박이 서러웠던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이 집안까지 화를 당할까봐 그토록 숨을 죽이고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아버님의 구박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제가 화를 쏘면 아버님과 서방님이 화를 당할까봐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김씨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 흘리자 시아버지는 자신의 뺨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내 집안을 지키려고 제 몸을 죽여가며 살던 보물을 내가 발로 차고 살았구나. 제복이도 아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가 못나서 당신 같은 귀한 사람을 고생만 시켰구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비록 활은 못 쏘지만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소. 여러분, 참 마음이 뭉클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훈훈하게만 끝나면 우리 야담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새벽 마을 어귀에 낯선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황 사또가 도망치며 한 마리 화근이 된 거죠.
그 집에 진짜 소리궁의 후예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과거 김씨 여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도성 내의 간신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이씨 댁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씨 여인의 목숨과 소리궁의 비급이었습니다. 잠결에 기척을 느낀 김씨 여인이 눈을 떴을 땐 이미 자객의 칼날이 남편 제복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습니다. 소리궁의 비급을 내놔라. 그럼 내 식솔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김씨 여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자루에서 활을 꺼냈습니다. 그 비급은 제 머릿속에 있고 제 손끝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활을 사람을 죽이는데 쓰고 싶지 않았거늘 당신들이 기어이 내 가족을 건드리는군요. 김씨 여인이 활 시위를 당기자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소리만 들려왔죠. 휙팍. 화살도 없는 활에서 뿜어져 나온 진동이 자객의 칼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김씨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자객들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를 관역 삼아 소리 화살을 날렸습니다. 자객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마당으로 튕겨나갔지요. 마지막 한 놈이 김씨 여인을 향해 달려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겁쟁이였던 제복이가 몸을 날려 자객의 다리를 붙잡은 거예요. 내 부인은 내가 지킨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씨 여인의 마지막 화살. 아니, 강력한 음파가 자객의 미간을 스쳤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김씨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날이 밝자 시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야, 더는 여기서 숨어 살 수 없겠구나. 우리가 도성으로 가자. 가서 전하께 직접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 신묘한 제주를 나라를 지키는 데 쓰도록 하자. 예전 같으면 며느리를 내쫓았을 시아버지가 이제는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과 진심의 힘이겠죠. 결국 김씨 여인과 가족들은 도성으로 향했고 그녀의 신묘한 활솜씨를 직접 목격한 임금님은 크게 감복하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김씨 여인은 여인으로서 이례적으로 무관의 직첩을 받았고 전국의 궁수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남편 제복이요. 아내에게 매일 활쏘기를 배우며 혹독하게 훈련받았답니다. 서방님, 팔을 더 올리셔야죠. 밥값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김씨 여인의 호통에 제복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활을 당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지 않나요? 가장 감동적인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 신궁의 집이라는 커다란 현판을 달고 동네 아이들에게 며느리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말이다. 눈을 가리고 저 산 너머의 바위도 쪼개버렸단다. 그게 다 이 아비가 잘 가르쳐서. 물론 이건 시아버님의 귀여운 허풍이었지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큰 보물을 놓치는지. 그리고 진정한 재능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누군가가 있나요? 사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신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너무 가까워서 소홀할지 모를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늘 따뜻하게 대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소리궁의 화살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따뜻한 조선의 야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유익한 하루 되셔요. 감사합니다.